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를 또 오랜만에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맨날 해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많은데 또 뉴스가 너무 많이 쌓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는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짚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매일 짚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이렇게 각설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차이나 전기차가 0.85%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 주식들이 내려오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차이나 전기차는 너무 빠질 게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더 빠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은 지금 미국 주식보다 아니면은 다른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글로벌 리튬보다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더 빠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비교해 보면은 올해 수익률만 봐도 연초 대비해서 차이나 전기차는 7% 빠졌는데요. 지금 뭐 전기차가 안 좋고 캐즘이나 이렇게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는 7% 빠졌고 2차 전지 산업 우리 국내 2차 전지죠. 그게 한 9% 빠졌습니다. 29% 빠졌고 글로벌 리튬은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방어는 차이나 전기차가 가장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 뭐 3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랑 비교해봐도 차이나 전기차가 그래도 견고하게 조금 지켰다. 1개월 수익률만 봐도 그때 뭐 리밸런싱을 한다,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해라 저한테 뭐 댓글 남기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댓글 남기는 시점부터 SOXL 3배 레버리지가 뭐 40%, 뭐 크게는 뭐 50%까지 빠진 종목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나스닥백이나 다 차이나 전기차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는 뭐 잘 올랐지만 앞으로도 뭐 훨씬 더 잘 오를 거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경제 공황이 왔을 때는 거의 뭐 15년 동안 본전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최악의 조건이 올 수도 있는데 뭐 무조건 무지성으로 뭐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더욱더 여러분들 제발 레버리지를 빨리 돈 벌려고 막 다른데 뭐 물린 거를 만회하려고 레버리지를 하다 보면은 더 크게 여러분들 손실 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물려서 여기서 지금 더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곡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한번 시황을 봐드리면 연준에서 지금 뭐 6월 PC 물가가 2.5%로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호재가 온 건가 이렇게 조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물가도 2.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울리면서 이제 9월 달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주가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금 어제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이 1.64%나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이 1.03%, 그리고 S&P 500이 1.1%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맵을 보셔도 지금 빅테크 주식들도 많이 지금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상장한 전기차 기업이랑 특히나 여기 리튬 아메리카스나 SQM, 엘보말 이게 그래도 많이 올랐다.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전기차 주식에게는 호재입니다. 호재. 왜냐? 금리가 인하가 돼야 할부가 내려가잖아요. 할부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전기차 구매를 지금 꺼려 하거든요. 전기차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내연기관 대비 또 고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이미 잘 팔리고 있지만 미국에서 많이 안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캐즘이라고 해서 많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금리 인하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테슬라든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든 다 잘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CATL의 그 실적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그게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겠는데요. 그런데 뭐 실적이 지금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CATL의 주가는 뭐 지금 6개월 주가 보면은 꾸준히 다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CATL이 지금 비아디도 그렇고 이 대형 주식들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만 더 받쳐준다고 하면 이제 다른 주식들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충분히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존 버나드만 자꾸 이렇게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손절치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너 왜 있냐? 이 바보처럼 미래나 왜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가겠다. 물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을 해도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맞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ATL 지금 2분기 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매출 총 이익률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2분기 이익은 1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였지만 매출 총 이익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ATL이 지금 2분기 순이익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매출은 1분기에서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1년 이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늘었다니까 뭐 아예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오늘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순이익이 123억 6천만 원이 아니까 17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13.43%, 1분기 대비 17.7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CATL은 2분기에 870억 위안 매출을 보고했는데 이는 1분기 대비 9.06% 증가한 수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18%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좀 감소를 했네요. 이렇게 감소한 수치다.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26.64%로 1분기에 26.42%와 거의 변화가 없었고 1년 전 21.96%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괜찮게 나왔네요. 그리고 CATL의 상반기 순이익이 보고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보고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뭐 쭉 1,667억 위안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1.88%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쭉 매출 총이익이나 이런 상승 포인트나 그래서 뭐 나름 뭐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배터리 사업은 상반기에 288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했고 이는 전체 수익의 17%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너지 저장 배터리 사업의 총 이익률은 28.8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소재 및 재활용 사업의 매출도 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는데 나름 또 이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 연속 전력 배터리 사용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SNE 리서치 한국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서 따르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뭐 CATL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배터리 분야에서도 CATL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에너지 저장 배터리 출하량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CATL의 이런 지금 매출액 이게 조금 잘 안 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나름 지금 뭐 전기차 이런 지금 전체적인 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국내 2차 전지가 조금 실적이 완전 안 좋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CATL이 실적이 진짜 잘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그래서 지금 뭐 CATL은 헐헐 나는데 K배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23년 2분기에 이 영업이익 있잖아요. 4,600억 원이었는데 지금 24년 2분기에 1,953억으로 거의 57.6%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지금 북미죠. 글로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 36%에서 거의 뭐 20%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성장률이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K 배터리가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한파가 지금 몰아붙이면서 LG 엔솔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고 미국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2,5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반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2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사인 LG 엔솔은 지금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1,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줄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나와서 57.6%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IRA법 있잖아요. IRA법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거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하면 2,5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광물 악재도 있고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또 약세를 보인 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 조금 찹찹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잘 나가야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리고 시장 악화에 LG엔솔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 1월 제시한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중반 퍼센트 성장을 보였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로 대폭 축소했다. 그래서 IRA에 따른 수혜 규모도 45에서 50기가와트시에서 30에서 35기가와트시로 낮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비 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유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딘데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 등 악재가 이어져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 SDI와 SK온이죠. 저조한 성적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매출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8% 감소를 했다. 완전 폭망했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악화되자 업체들은 투자 속도 조절에 또 나섰다고 합니다. LG엔솔과 GM이 합작법인으로 지금 미국의 미시간주에 짓고 있던 공장이 제3공장이거든요. 3공장 건설이 최근에 일시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당분간 전략적으로 지금 필수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지금 LG엔솔 CF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IRA 폐지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는 중국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관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도 혜택이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참 또 다시 한국에게는 불리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전기차 캐즘과 미국의 견제에도 훨훨 날고 있는 CATL과 BYD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전망이다. 지금 CATL이 호실적을 냈죠. 그리고 CATL은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아까 이게 쭉 나왔죠. 그래서 CATL의 지금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고요. CATL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2019년에 0.6%에서 지난해 35.1%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CATL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은 중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가 전기차 판매를 위해 중국의 저렴한 LFP 배터리가 많이 찾게 된다. 그래서 CATL의 호실적 원인이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올 1월에서 5월 비중국 시장 배터리 점유율이 26.9%로 1위를 차지해 2위 LG엔솔의 25.6%를 꺾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LFP 비중이 커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들도 LFP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국내 업체들도 LFP를 어떻게든 내년이든 내후년에 생산을 해야 다시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자체적으로 매크로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공업기업 지금 6월 수익이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매크로 수익도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는 중국이 금리 인하를 나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 이런 산업들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헝가리랑 중국이랑 밀착 관계다. 그래서 1조 5천억 원대의 헝가리가 차입을 했다. 그래서 헝가리가 지금 중국한테 돈을 빌려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중국은 지금 BYD나 CATL 공장이 헝가리에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헝가리랑 긴밀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가 요즘 대세가 되고 있죠. EU 이런 대표를 자처하면서 지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만나고, 지금 종횡무진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평화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는 요즘 중국의 투자를 이끌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헝가리에도 주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ETF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헝가리도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눈부실 것 같다. 지금까지는 좀 많이 못 살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중국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 총리도 자기 이탈리아에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AI 부분에서도 지금 뭐 중국의 알리바바랑 바이든댄스랑 뭐 이런 여기랑 지금 잘 합작을 해서 AI 산업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강력한 AI 산업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스탈란티스가 이런 스마트카 분야에서 지금 중국의 파트너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도 지금 뭐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멜로니도 중국의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금 정부의 스탈란티스가 소유한 지금 공장이 있거든요. 이 공장에서 두 브랜드인 뭐 여기 이노센티랑 뭐 오토 바이안치 여기랑 지금 이걸 부활시켜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장이 들어와서 이 공장을 중국 전기차가 인수를 해서 중국 전기차를 여기서 만들어 줘라.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해 줘라. 지금 이탈리아가 이런 얘기가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중국 전기차 공장이 지금 아마도 이탈리아에 있던 자동차 공장이 아마 폐쇄가 됐나 봐요. 우리도 지금 군산에 공장이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 전기차가 들어와서 여기를 부활시켜주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면은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뭐 이런 투자도 도와줄 것이고 관세 이런 것도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이렇게 이탈리아도 중국의 전기차를 들여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왕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지금 외교안보 이쪽이죠, 외교부장이죠. 그래서 EU의 전기차 관세는 지금 보호무역주의다. 그리고 녹색 전환에 도움이 안 된다. 맞죠? 지금 보호무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국 국민들이 더 비싼 가격에 전기차를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값싼 전기차가 나오는데 거의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런 전기차를 뭐 4,000만 원, 5,000만 원에 사게 만드는 게 이 관세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거든요. 그런 거를 해제를 해야 녹색 전환이 빠르게 되고, 그다음에 더 싼 가격에 전기차를 자국민들에게 쓸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관세가 그런 거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얘기를 왕이 뭐 외교부장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금 유럽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유럽 외교안보 고위 대표랑 만나서 이런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연구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앞지르려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보면은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살벌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배터리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한 신에너지차 자동차 매출이 40% 이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 뭐 경쟁이 살벌하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R&D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여러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 4곳 중에 1위인 니오는 올해 첫 3개월 동안 매출의 29%를 R&D 비용에 지출을 했다. 그래서 이는 1분기 5.4%, 그다음에 2분기 4.2%인 테슬라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니오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오늘 선보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거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CPCA에서 지금 중국의 7월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소매 판매량이 86만 대로 보급률은 49.7%에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쭉 이렇게 전기차 이 판매량이 이제는 뭐 한 달에 86만 대죠. 86만 대고 보급률은 49%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지금 34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중국 배터리 공장이라고 합니다. 보션이랑 코레파워랑 뭐 AESC 2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중국 공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CATL이나 비아디도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라이즌이랑 폭스바겐 ID4 테스트 차량이랑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스바겐 회장이랑 만나서 중국 회장, 중국 CEO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문가인 우카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 있거든, 호라이즌 전문가.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차량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독일 자동차도 이 중국이랑 지금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을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이 대세가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 일본 자동차도 중국이랑 협력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다음에 지금 독일 자동차도 중국이랑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중국이 진짜 돋보이고 있다. 한국은 거의 뭐 걸음마도 안 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이 라이더 업체, 이 자율주행이 쓰이는 라이더 센스 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보면 여기에 로보센스도 있고 허사이 테크놀로지 있고 하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튜더툰, 그다음에 발레오, 루미나, 뭐 탄비 과학기술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다 중국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도 계속 경쟁을 하면서 더 좋고 더 싼 이런 라이더를 생산하니까 라이더 가격도 떨어지고 라이더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이렇게 업체들이 많은 이 중국이 당연히 1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하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의 SU7도 OTA 지금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23일 날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출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도시형 NOA,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이네. 오토파일럿의 편안함과 효율성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새로운 신호등 알림 기능도 있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위치 주소 공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전기차는 한번 팔았다 하면은 뭐 OTA나 이런 거를 업데이트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런 전기차들은 한번 팔려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삼성 뭐 갤럭시나 아니면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쓰듯이 아이폰에서 그 OTA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이 전기차도 이렇게 한번 팔았지만 계속 회사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준다.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기능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는 이런 기능에서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계속 이렇게 관리해주는 중국 전기차가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해주는 한국 전기차가 좋아질 것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의 CEO 있잖아요, 레이진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은 막 6만 명, 뭐 7만 명이 본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의 CEO가 하는데, 연예인이 아닌 CEO가 하는데도 6만 명, 7만 명의 팬들이 본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런 회사 CEO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는 게 더 이제 진짜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이나 중국 기업 CEO들은 진짜 젊구나, 생각도 젊고 이런 사고방식도 빨리빨리 바뀌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스트리밍에서 샤오미 SU7 울트라의 대량 생산 버전의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세시, 그 다음에 3개의 모터 및 배터리 팩을 사용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풀 카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왜 전기차를 뛰어들게 됐냐 물어보니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해서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까지도 이제는 2025년 송 플러스 DMI 공식 영상을 공개했고요. 여기에서 DM 5.0 기술과 최초의 SUV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IL 07EV라고 불리는 비아디의 CIL 시리즈도 7월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지능형 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지능형 주행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현재 8월로 연기가 됐다. 그래서 차량에는 800V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라이더 센서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 자율주행, 그러니까 도시명 자율주행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이 나온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지금 바다 사자 시리즈를 25일날 필리핀에서 출시되며 즉시 배송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샤오퐁도 지금 대단합니다. 샤오퐁도 이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7월 30일날 샤오퐁은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뭐 XOS 5.2 버전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샤오미도 있고 샤오퐁도 있고 니오도 있고 비아디도 있고 여러 업체들, 하웨이도 있고, 진짜 이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다 자율주행을 경쟁을 하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자율주행 뭐 이 기능으로 뭐 장사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런 장난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선택 안 해버리면 되니까요. 샤오미 살 거 샤오퐁 사고, 샤오퐁 살 거 비아디 사버리면 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최신식의 가장 최상의 모델을 내놓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비아 기업이 지금 비아디의 7월 18일 그러니까 태국 라이온 공장에서 새로운 시트 조립 공장을 오픈했다면서 이 시트 만드는 이 회사가 여기에 태국까지 갔다. 왜냐?
비아디가 태국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국에 이렇게 공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공장은 개장 후 한 달 만에 대량 생산에 돌입해 아토3 그리고 송플러스 등 비아디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완제품의 시트를 생산할 예정이고, 전체 생산 시 연간 생산 능력이 18만 대 정도, 18만 세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가 건설 중인 해외 공장에 공급망을 도입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품 업체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으면서 비아디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 뉴스가 계속 있거든요. 최근 졸업한 또 다른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비아디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견학 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 70%가 석사 및 PhD 수준입니다. 그 중에 80%가 R&D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비아디의 인적 자본 이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아디에는 10,000명 이상의 신규 졸업생이 합류하며 그 다음에 거기 80%가 R&D에 근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이렇게 공장을 견학하는 이런 대학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의 전기차들을 생산해내겠죠. 그래서 이 경쟁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지금 보면 10,000명 이상의 신규 졸업생을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수는 2023년 말 현재 직원 수는 70만 명, 70만 3,504명이고 생산직이 52만 4천 명이고 기술자가 10만 4천 명입니다. 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10,000명 넘는 대학 신입생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70% 가까이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80% 가까이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비아디 그룹 사업에는 자동차 배터리, 가전 조립, 철도 운송 등이 있으며 자동차 사업에는 비아디, 덴자, 팡청바오, 양왕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 말에 현재 비아디 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에 취득한 사람은 31,506명이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89,9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자리매김을 하여 23년 전체에 걸쳐 302만 대, 야, 진짜 많이 생산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R&D 계속 투자하면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계속 투입되면은 아직 뭐 몇 년 내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보이지 못하겠지만 이게 이제 5년, 10년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겠죠. 이런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이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더 좋은 비아디 차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뭐 7,000명, 3,000명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R&D 비용이 투자되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에서 높이 평가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는 기초과학에 대한 R&D 및 재료 개발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용 미세 결정 유리 공정과 자동차용 세라믹 부품 보호층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R&D 인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자동차 제품의 출시에 있어서는 이미 한계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추가 R&D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내부에서 더 많은 부품 생산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AC 아이온이라고 지금 회사인데, GAC 아이온이 2세대 아이온 V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이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로 차량이 나오는데 65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650km 주행거리 갖고 있고 라이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대 차량이 라이다를 갖고 있다.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를 갖고 있고요. 진입 버전, 처음에 그냥 진입 버전은 520km이고요. 그 다음에 15분 충전 후 370km 범위를 얻고, 그 다음에 750km 범위 버전은 이미 10,0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어마어마하다. 이런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아이온 V를 출시했다는데 이런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이 나왔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양이 인상적이군요. 주행거리가 650km이고 15분 충전이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를 주도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유럽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지금 전기차나 테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비아디다. 비아디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해야 하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거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있는 것이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룽손이라는 업체가 3C6000 서버 CPU 테이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뭐 이 CPU 이런 성능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능이 이게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좋은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인상적인 스펙이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 있고, 중국 기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서버 시장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궁금하다. 그래서 중국 서버 CPU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발전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데 중국은 알아서 이렇게 탈압박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 미국이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CPU 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비아디는 올덴 에로로부터 획기적인 전기차 120대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지금 120대의 전기차가 또 수주를 해서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남아프리카에 전기버스 120대를 주문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2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예, 비아디 전기버스는 지금 거의 뭐 테슬라급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수출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아디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비아디에 지금 65석의 길이가 12.5m인 이 차량은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정성과 6가지 뭐 기능을 갖춘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 중국의 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라고 보면 도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아니라 순수 전기차 점유율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 이렇게 점유율이 있는데, 순수 전기차가 거의 다 뭐 장수성, 뭐 광두동성, 하이난성 뭐 70%, 66%, 70%, 69%, 많은 거는 82%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되고 있어서 정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지금 중국의 창어 5호가, 창어 6호인가요? 달 샘플에서 가져왔잖아요. 창어 5호가 달 샘플에서 달 토양에서 처음으로 물 분자가 발견되어 있음을 알리고, 달의 물 분자와 암모늄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달에서 이런 채취한 이런 암석이나 이런 걸로 연구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꽤 큰일이야 지금. 그래서 영구적인 달 정거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광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려면 달에서 더 많은 임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임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화성까지 또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술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무섭다. 지금 중국이 이제는 이런 뭐 전기차 분야도 분야지만 이 우주 산업에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는 지금 V7E라는 벤차를 이걸 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배터리를 공개했는데 285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수명은 10년, 80만 킬로, 그리고 6,000회 충전 주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더 낮은 배터리 비용과 더 높은 충전 주기, 그리고 더 나은 충전 속도를 갖고 있는 이런 상용차를 출시했다. 그래서 이 밴이 아마도 한국에도 쓰일 수 있겠죠. 이 밴, 우리나라 한국에도 뭐 이상한 밴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마츠다 밴인가 그런 것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지리자동차 밴이 한국에서도 팔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항속거리나 이게 다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자동차도 이런 밴이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은 7월 30일 날 기술 이벤트에서 XNGP 도시명 자율주행을 또 업데이트 이런 소식을 공개할 것 같다. 그래서 샤오펑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대체 하는 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점점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니오 있거든요. 니오 자동차가 지금 신형 이런 니오 핸드폰을 발표하고 기술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일단 맛보기로 한번 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오에서 핸드폰 두 번째 버전을 출시를 했다. 이 두 번째 핸드폰 버전이거든요. 전기차 회사가 이런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다야. 두 번째 2세대 스마트폰, 1세대는 이미 나왔고요. 2세대는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뭐냐면 놈이라고 해서 이 AI 기능으로 음성으로 인식하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과연 국내 전기차 업체는 있냐? 이게 참 의문이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없죠, 당연히. 이 니오에 핸드폰까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니오폰이 이렇게 나온다. 니오와 이렇게 폰이 있죠. 폰이 나오면서 이것도 뭐 어떻게 OEM 방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니오에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어서 이게 바로 타면은 니오랑 니오 자동차랑 이렇게 연동이 돼버린다. 니오 전기차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이 갖춘 니오의 폰이 공개가 됐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은 뭐겠어요? 이 소프트웨어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무섭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도 했습니다. 지금 니오 회장이 나와서 이 자기의 이런 아이폰 이런 출시하는 것처럼 니오 폰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스티브 잡스 따라하는 거 같죠? 스티브 잡스 거의 따라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검은색 티를 입었고 청바지 스티브 잡스가 딱 이렇게 입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이렇게 아이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니오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다. 이거는 내일 또 자세하게 기능이랑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오폰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아직도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뉴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녀 여행 중 참변, 속초에서 60대 여가 후진 질주로 급발진으로 지금 40대 딸이 사망하고 60대 모는 중상이다. 아 진짜 우리 이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돌아다닐 때 사주 경계 잘 하시고요. 지금 이제 60대 이상, 65세 이상인가요? 노인 인구가 이제는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운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은 본인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노인분들이 이 급발진을 많이 주장하고요. 그런데 급발진 주장하는 거 보면은 다 운전 미숙이 거의 많았다. 지금 나이 보면은 나이 보는 60대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60대 넘은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운전 이런 미숙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언제 자동차가 튀어나와서 나를 박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어폰 듣고 가지 마시고요. 돌아다닐 때 딴짓하지 마시고 그냥 딱 돌아다니고 건물에 들어가면 딴짓하세요. 근데 건물에도 막 갑자기 1층을 막 날라와서 박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티몬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티몬도 참 문제예요. 위에프랑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게 다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전성기가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 일부 직전이니까 이런 사태가 퍼진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전세 사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 터지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이제 더더더더 많이 터질 겁니다. 지금 상가도 몰락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한숨을 지금 내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차이나 전기차도 투자하지만 미국 주식 그다음에 금 이런 거 꾸준히 모아 가셔라. 원화 자산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투자로 모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쓰는 용도로만 우리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화폐 용도로만 쓰시고요. 너무 많이 그걸로 저축해 있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축하려고 하면은 그냥 달러로 저축하세요. 달러나 아니면은 금이나 이런 걸로 저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 뭐 기사 보면은 다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면 근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좀 뭐 시간차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주가가 실적에 수렴하니까 지금 CATL이나 BRD 이런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도 주가도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